생각됩니다. 예. 그래요. 이제 올 한 해가 이렇게 가네요. 예. 예. 정말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쩌면은 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희망이 아닌가 생각되는 희망. 여기 불을 끈 게도 잘 보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또 저번 달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읽고 있는 게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 비극, 그리스 비극의 에가멤논, 또 안티고네, 또 오이디푸스 이런 비극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어쩌면은 그리스의 어떤 그런 비극을 통해서 그리스 국민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굉장히 올렸다,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던데 참 그 비극을 보면 항상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저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으면서 또 오늘 또 이제 지속적으로 또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이 사업이 우리가 같이 함께 하지만은 늘상 강조하지만 이건 내 사업이다. 내 사업. 내 사업이라는 어떤 자기의 원칙과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할 때 끝까지 해 나가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정말 이렇게 요즘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희망을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한국 아메이가 세 가지의 어떤 굉장히 그 지금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그로잉 웹 해가지고 이제 9월 3일 날 출시가 되는 17세 미만의 어떤 건강, 그리고 이번에 이제 FC 미팅에서 이렇게 발표했지만은 웰리스 앱, 18세 이상의 성인, 이 웰리스 앱에 대해서는 제가 부산에 저녁 OEM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전 보너스, 이 세 개의 어떤 그 굉장히 큰 그 변화 또는 그런 플랫폼이 이 아메이 사업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누구에는 가슴의 희망으로 다가오면은 또 내 사업에 대해서 집중할 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선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자, 이제 펠로폰의 전쟁이 이제 정말 중반에 접어듭니다. 굉장히 치열한 이렇게 잔혹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그 인간의 광기가 뭔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제 클레온의 반대 연설자 에쿠크라테스의 아들 디오도토스 연설이다. 뭐 이 그리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람은 희망이 있다 하면 모험을 하고 성공할 자신도 없이 모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이뤄보고 싶어, 누구나 그렇게 시도를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억지를 갖고 있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을 대담해지도록 강요하고 부는 교만과 자만심을 통해 사람을 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언제나 희망과 욕구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둘 중 하나는 인도하고 다른 쪽은 따라가며 한쪽은 계획하고 다른 쪽은 그것이 성공한다고 암시하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론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희망과 욕구, 그죠? 우리가 아메이 사업이 됐든 또 뭐가 됐든 간에 우리의 희망과 욕구가 내 가슴에 와 이렇게 열정으로 차오를 때 뭐 그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보죠. 행운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도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서 그에 못지않게 한몫 거둡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종종 어떤 사람에게 애기찮게 다가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모험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또에 당첨되거나 또는 예상치 않은 행운이 오면은 참 누구나 그걸 원하지만은 그걸 일단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모험을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제 어쩌면 행운에 어떤 당첨된 것보다도 더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죠. 아메이 사업 하신 분들도 때로는 이런 어떤 모험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기치 않은 굉장히 많은 보너스가 나왔을 때 그런 어떤 모험을 또 우리가 유혹당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어쩌면은 어렵게 쌓아놓은 이 어떤 암이라는 이 플랫폼의 자산이 정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굉장히 약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은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우리가 열심히 해놓는 것을 그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 중요한 가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우를 보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인 랭스턴 뉴스는 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꿈은 희망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꿈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희망을 갖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또 역으로 해야하면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마음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예.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강렬한 희망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 그런데 김영석 교수라든가 100세 넘으면서 그분들은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또 알려준다는 어떤 그런 거룩한 어떤 또 사명 같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연세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정력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희망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했다면은 내일이 기다려지고 내년이 기다려지고 또 5년 10년 후가 기다려지는 일이 사실 60 넘어서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젊은 날에야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급격하게 노화 현상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희망이 선명할수록 우리는 모험을 합니다. 희망은 긍정적인 열정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상상력 말고도 날개가 있죠. 꿈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꿈을 이루면 삶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와 같으니까 이런 어떤 노래를 했네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했죠.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죠?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제품이 됐든 또 아메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됐든 간에 어쨌든 그분의 마음속에 희망을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퍼스널 브랜딩 중에 하나가 그 천국의 동행자 그렇게 적어놨지만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죠? 이 천국은 희망이 가득 찬 세계. 희망이 가득 찬 세계. 우리가 사실 아메이 사업을 안 했다면은 그 좀 기다려지는 그런 어떤 희망이 과연 내 마음속에 있을까? 올해 한 해도 가구나. 또 내년에 어떻게 견디노? 이런 부분들. 또 내년에 직장 어렵다고 하는데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쨌든 때로는 견뎌내는 것 자체가 그냥 삶이라고 착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아메이 사업은 비록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되고 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타임가 될 거고 이디시가 될 거고 저도 오늘 이제 한 분하고 상담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 어쩌면 10년 동안 리허설을 했다 생각해라. 리허설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작한 사람과 10년 동안 리허설해서 아무것도 하더라도 누가 더 어떤 그런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정말 리더님이 그런 어떤 비전 보너스 또 그런 어떤 웰리스랩 또 그로잉웨 이런 어떤 부분들을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무 이 설레이는 A70을 기다려진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23년 만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절대 놓쳐서 안 된다. 우리도 그런 어떤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됐지만은 정말 그런 어떤 결정적 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희망이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이제 감히 데얼 투 드림 꿈을 꿔라. 우리 이제 람피로 총재가 우리나라에 아마 크리스마스 랠리 때 오셔가지고 연설한 스피치예요.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때는 이상숙 그 이제 통역사가 이렇게 통역한 내용인데 그 테이프를 제가 수십 번을 들으면서 이걸 전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타이핑을 해가지고 제 책상 밑에 다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내용을 너무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제 그 유튜브에 저희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미션의 OST인가 그 음악과 함께 이제 한 분이 좀 목소리 좋으신 분이 있어. 그분의 녹음을 떠가지고 우리 감히 꿈을 꿔라 유튜브에 치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굉장히 감명스러운 내용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을 거예요. 어쩌면 저희들도 쭉 지나온 여정이 이 과정이 아니었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로 향한지 알아라. 그러면 너는 확고한 자리에 서게 될지니라. 많은 위대한 업적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창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경계선을 벗어나 멀리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꿈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 것인가의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을 끊임없이 실현됐을 때 그 모습을 그려보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가장 재능이 뛰어나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생각에 굴레를 씌우거나 다른 사람들이 해온 것에 대해서 자신을 제한시키거나 또 실패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꿈을 꾸는 자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꿈의 발뒤꿈치는 의심의 악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엔 갖가지 이유로 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다 보면 어떤 장애물이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특별한 사람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자꾸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이렇게 좀 비하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그냥 합리화시켜버리는 이런 게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은 사실 그러한 두려움을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안 될 것이라고. 야, 꿈꾸지 마. 그건 꿈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나 아무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는 늦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수없이 우리 주위에 어쩌면 나에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꿈을 꾸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는데 허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평생에 가는 거죠. 나는 작은 카드에 다음과 같이 써서 책상에 붙여놓았습니다. 작은 꿈을 꾸지는 말아라. 작은 꿈을 꾸어봤자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카드에 적힌 간단한 문구가 나를 내 꿈으로 계속 이끌어 주었습니다. 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인데 리더가 꿈이 없이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더 이상 꿈을 꿀 의지가 없다면 추종자들이 곧 떠나고 말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아메이 사업자 리더분들은 정말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리더가 목표가 꿈이 없다는 이야기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죠? 어떤 문제가 절대 일방적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쌍방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찰해서 어떤 그런 실수를 예방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과정이지. 가만히 있다가 왜 나를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왜 떠나지? 천만에. 어쨌든 사업이고 내 파트너들이 나를 끊임없이 추종한다는 것은 내가 꿈을 오늘도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파트너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럼 리더님의 목표가 과연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팀워크를 단합시키고 이끌어가는 거지.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우고 특히나 또 우리 여성님은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하면은 갖가지 이유들이 넘쳐나는 거죠. 저는 제가 가장 여유롭고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안목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런 웰니스 랩, 그로잉 랩, 비전 보너스 이 부분이 막 저는 엄청나게 설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사자를 막 깨워서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진행했는데, 또 제가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좀 제가 나중에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누구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또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이 지친 내 영혼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정말 주에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약간 내용이 들어있던데, 때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지치고 힘드니까 뭐 비전 보너스 웰리스 앱 그러니 아이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저는 그게 들리냐면은, 내 파트너가 그 비전 보너스를 받든 안 받든 나는 상관없어. 그럼 무책임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제 정신이 바짝 차린 거죠. 어쩌면 저야 가장 그래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은, 어쩌면 정말 아메이 사업을 지속해 온 사람들이 이 23년 만에 지금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이 비전 보너스를 받도록 열심히 제가 제 역할을 충실히 나가는 거, 그게 저한테 주어지는 어떤 스폰서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엄청난 변화에 너무나 많은 리더분들이, 특히나 FC 리더분들이 완전히 인식을 달리해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자기 그룹의 어떤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라는 거죠. 확산. 예. 그러면 그분들이 내 파트너가 받아가지 못하는 그 보너스를 그분들은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 리더라면은 어떻든 꿈을 꾸고 또 그분들이 그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들이 보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습니까? 더 많은 보너스를 받는 거고 성장하는 거란 거죠. 내가 내 개인의 어떤 영향을 떠나서 내 파트너들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분들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팀을 이렇게 활기차게 이끌어가는 것은, 유일한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분들을 열심히 도와줄 때 팀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리더들이 더 이상 꿈을 꿀 의지가 없다면 내 파트너에 떠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문학 서적에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꿈과 목표가 없으면서 왜 나를 떠나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꼭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나. 그러니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꿈을 크게 꾸십시오. 또 자주 꾸십시오. 이러한 꿈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붙잡아주는 어떤 한 가지를 발견시켜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저 한낱 아이디어에 불과했을 것 같았던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비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도 이제 우리가 정책 미팅을 했지만, 저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드림월드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늘상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곧 사파이어 여행도 만들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다이어리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정말 작년에 많은 걸 했더라고. 이 없는 살림에. 이것은 어떻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목표는 한 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성장을 원하는 거, 사업을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건가. 저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든 우리 팀워크를 발휘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그죠? 우리가 또 정책 밑에서 논의하고 또 거기서 확정하고 이렇게 해왔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어떤 조직이든 집안이든 리더가 살아있으면 그 조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것은 제 확고한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꿈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02년도, 2003년도 그 MJ 그랜드 보너스를 받는 방법을 정말 이제 복제를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만만치 않았거든요. 만만치 않았어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드림빌딩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강력. 우리 여러분도 하세요. 어떤 방금 큰 꿈을 꿔라, 장기적인 꿈을 꿔라.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A4 용지에
예, FA 16점, 파운드 더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아멘을 전달한다. 12시에는 집에를 안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주는 보너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말 저 그때 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했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파트 현관 문에 때려 붙였어요. A4 용지 하나. 내 화장실에 때려 붙였어요. 내 침대 옆에 때려 붙였어요. 내 거실에 때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아이 뭐 하라니까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보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서 한번 보고 또 화장실에 일 보면서 한번 보고 자면서 한번 보고 그 힘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비를 넘게 했다는 사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은 어쩌면 그 A 배용기에 썼던 이 문구 하나는 드림보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예.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출근하면서 이걸 한번 보니 오늘 누구한테를 전달할까? 어쩌면 저희들이 그 2002년, 2003년에 그렇게 몰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A4 용기, 이 문구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003년도에 정말 가슴 아프게도 트리플을 못 갔지만은 그래도 파운드 더블로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여건, 환경, 뭐 어떤 것도 어쩌면 남보다 뭐 뛰어나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주부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점프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쩌면은 중간중간에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이 A4 용기의 이 문구 하나, 이게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FCA를 오게 된 결정적 저는 요인이 아니었나. 그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복제시켰던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사, 요금, 뭐 드림보드 화려하게 아무 의미 없어요. 때로는 이 드림보드가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하거든요. 저게 과연 이루어지겠나? 뭐 람보기니 차에 뭐 100평의 아파트에 세계 여행에, 네, 그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전부 다 걷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다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꿈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쩌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밖에 나가면서 이 A4 용지에 썼던 이 문구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문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뤘다면 그분은 정말 그 분야에 성공을 했겠지만은 이 순간순간에는 상상만 하고, 어? 하늘 쳐다보면 내가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람보르기니 타고 세행을 가야 되는데 그 집에 있으면 이게 이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저는 돌이켜보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제 파트너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전 이렇게 파운드 PT가 되고 또 어쩌면 2028년 비전 보너스 만만치 않죠. 여러분이 뭐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뭐 또는 뭐 2억을 받든 4억을 받든 뭐 그 돈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을 쌓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자, 쇼생크 탈출 다 보셨죠? 여기에서 이제 명구가 몇 개 나오죠.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지만 희망을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희망은 좋은 거예요. 아마 최고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앤디입니까? 앤디가 이제 다른 그 누굽니까? 그 교도소 할아버지하고 하잖아요. 막 희망을 다 나는 언젠가는 감옥에 나가지고 태평양을 거닐고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희망은 이렇게 아무나 꾸는 게 아니다. 괜히 헛된 꿈을 가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엔 그런 이야기 하죠. 자, 새장 안에 갇혀 살 수 없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엔 그 깃들이 너무나 찬란하니까 그런 새들을 날아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은 제약입니다. 그죠? 예, 정말 우리는 내 날개에 그런 어떤 황금 날개가 어깨 쭉지에 황금 날개가 있는데 그런 새들이 날아가지 못하는 건 제약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이제 그제 한 번 하고 막 남편이 극도로 반대하는 것 같아요. 막 야, 왜 이 부인의 날개를 그렇게 꺾으려고 난리를 치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부인이 해가지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되면은 그분이 아마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좀 어렵고 불편하다 가서 그렇게 그냥 이 서로의 날개를 또 마찬가지죠. 부인도 남편의 날개를 꺾는 사람. 아메이를 나가면 내가 이혼할 거야. 제가 초기에 그랬어요. 초기에 우리 수원에 한 파트너님 세미나 왔는데 제가 아메를 만난 건 행운입니다. 그러더니 반드시 제가 3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격에서 이제 커피하고 맥주 한잔 했거든요. 부인이 전화가 띵 온 거예요. 부인한테. 어딘데? 그러고 밖에 나가. 눈물을 찍찍 흘리면 나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야. 우리 부인이 아메라면 끝내줘요. 어떻게 하면 이러더니 제가 그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인의 마음을 달래시고 좀 진정시킨 다음에 아메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하다가 또 부인이 떡 전화 온 거야. 또 나가 봤더라고. 웃고 오는 거. 왜 그러자 그러니까 부인이 알아보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그분이 아메를 하겠어요? 어쩌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자기 그 날개를 꺾어버린 거죠. 아마 그분도 지금 이제 한 50대 중반은 됐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아메를 내가 했더라고. 우리 친구도 그래요. 20년 전에 네가 내 뺨을 때려서 아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웃기고 있네. 너 뭐라 했노 우리한테? 좋은 직장 다니고 대기업 다니고 연봉 높으니까 야 우리는 그런 다단계 피라미드 관심 없다. 두고 보자. 언젠가는 너희들이 그런 부러워할 시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생각 어떻습니까? 부인이 남편이 어쩌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날개를 꺾어버렸다는 사실. 그때는 여러분이 아멘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기회는 될 수 없죠. 그렇지만 결과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정말 이 사업이 기회였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희망은 자유로운 사람만이 느껴지는 기쁨입니다. 그죠? 희망의 긴 여행을 떠난 자유로운 사람 태평양이 내 꿈에서처럼 푸르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엔드는 끊임없이 꿈을 꾸는 거죠. 희망을. 결국은 탈출하잖아요. 탈출. 시험과 탈출 영화 보셨죠? 교도소 소장은 자살을 하고 교도소 소장이 모아놓은 모든 돈은 쫙 챙겨가지고 나무 밑에 심어놓고 딱 나중에 다 가져오잖아요. 참 멋진 영화 같아요. 희망을 노래한 주인공 앤드는 결국 소생 그 감옥을 하수구를 통해 탈출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자유를 노래한다. 우리가 꿈을 가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면 축복이 있을 수 없다. 그죠?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자신은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몸을 세간다. 희망이 강력하면 애기차는 절망의 눈이 나타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막연한 희망은 위험하지만 실현 가능한 희망은 삶의 등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실현 가능한 희망을 이제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은 끝이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희망은 막연하게 내가 바라는 거, 약간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뭐 비슷비슷한다 생각이 되네요. 오직 하나 진짜의 감옥은 두려움이고 오직 하나 진정한 자유는 이 감으로부터 자유다.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정말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고 또 그렇게 성취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많은 돈이 있어서 경제적 자유를 가지십니까? 요즘 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 했지만은 황금 한 달에 500씩 또박또박 들어오는 그 연금 같은 소득. 우리 김정일 선생님이 하셨죠.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멋져요. 그죠? 자,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오직 희망이다. 희망. 이제 영화에 나온 이야기네요. 월드와이드 람피리오 총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하여 삶의 단계적 변화를 이야기한다. 평범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어떻게 최고의 삶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자, 누구나 평범하게 사업을 시작하지만 굿라이프는 뭡니까? 희망이 있는 삶입니다. 비록 내가 라면을 먹어도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먹는 것과 시간적인 거 정말 먹고 싶어서 먹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먹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암이 한다고 해서 바로 막 주의하고 엄청난 삶의 격차를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라이프, 저는 파운더스 PT가 되시고 이제 여행을 다니시면은 이 굿라이프라고 저는 봐요. 그죠? 매년 여행을 다닐 수가 있고 또 좀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보너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레인 라이프는 뭐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
좀 그래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소득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여행도 1년에 한 서너 번을 다니고 멋지지 않나요? 예, 예. 의미 있는 삶, 미닝 라이프, 미닝리스 라이프. 이제는 베푸는 삶, 베푸는 삶. 저는 이제 FC 멤버. 그죠? 이제는 정말 자기가 받은 보상을 내 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런 어떤 삶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온다 했는데, 자, 저희들 평범할 때 이 람피르 총재 이야기를 들었죠. 언젠가는 우리도 굿나이프, 그레이나이프를 가질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람피르 총재는 FC가 안 됐어요. FC가. 우리는 됐잖아요. 우리는. 예?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게 자랑스러워요. 예? 예. 한국함이 8116, 880, 88만 번째지만 FC에는 우리가 6번째로 됐다는 거. 울산에서 어떻게 FC가 22년 전에 우리를 FC로 누가 알아보고 믿었겠냐는 거죠. 세상은 모른다는 거죠. 정말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꿈에서 비롯됐다. 꿈에서. 그래서 이거 이제 동티모로 예. 안 끝이지네. 예, 이게 그 동티모르 이제 김일두님하고 사라의 본부에서 정말 그 산골 동티모르가 한참 내전이 심했잖아요. 예, 근데 그 집차를 타고 이 산속으로 한 5시간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사라의 본부에서 여기 학교를 지어준 거예요. 그 얘들이 정말 그 대한민국 태극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베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이제 월드와이드에서는 김일중하고 저하고 둘이만 갔었네요.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 직원들하고 그래서 참 굉장히 감동.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또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대한 삶 속에도 휴브리스가 숨어 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나오는 자만과 오만 이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게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런 자만과 오만. 이것은 아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경계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신이 이러한 삶을 누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개인적인 영역에 떠나서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주위의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 나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있지만 정말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이것은 내 개인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이미 이제 공인이 된 어떤 그런 입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자선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빛이 되고자 해야 한다. 바로 거룩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철학인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일을 실천한 것이다. 히브리어 하마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헤매는 것. 또 어떤 일을 이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찾지 않는 것, 또 내가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하마리아트라는 소위 말하면 이제 죄입니다. 죄. 자 여기서 죄란 나오네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것이나 자기에게 감동적인 것을 찾아보지 않는 것. 왜 내 마음이 뛰지 않는 것. 어제도 오늘도 내일 같은 아주 그 일상적인 삶. 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 수련을 하지 않는 것을 뭐다? 죄라고 하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는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다이아몬드로서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냥 내 혼자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 이게 죄라는 거, 죄.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요. 그 우리 리치 창업자님도 그 무대 올라가면 항상 저는
죄인입니다 했던 게 이제 이 의미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 집 앞에 잔디만 깎는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삶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사회적 공헌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위대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섬기는 삶,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클레온의 반대 연설자 에크라이톤 디오도토스의 연설이다. 뭐 이런 내용은 이름은 굳이 알려가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 이름이 워낙 어려우니까. 자유민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업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세심하게 보살펴 줌으로써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반란을 진압할 때는 그중 되도록 소수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우리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정당한 이유로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가해진 불의가 우리가 자진하여 참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자신의 적에 대한 현명한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힘과 어리석음으로 적을 공격하는 자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저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한번 암의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죠? 예,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뭐다? 세심하게 보살펴라. 이 키로파이드에도 이게 나옵니다. 문제가 터져가지고 수습하려면은 늦다는 거죠. 예,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는 거. 예. 그래서 그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는 게. 또 우리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정당한 이유 없이 사는 죽이는 것보다 우리의 가해진 불의, 좀 파트너가 나한테 뭐 좀 불편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좀 소위 말하면 대들고 그래도 좀 참아라. 참는 편이 훨씬 더 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신의 적에 대한 현명한 정책을 받아낸 사람들은 힘과 어리석음으로 적을 공격한 자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정책을 받은 사람 어떤 거예요? 파트너 의견을 듣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함께 논의해서 진행하는. 그런데 내가 스폰서인데 또 내가 누군데 그냥 강압하고 또 강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오버하게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보다 더 약하다는 사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연설문이 탁월하다는 거죠. 2500년 전에 그분들의 생각이나 지금 아메이 사박은 우리 생각이나 그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 물론 우리가 그런 철학적인 성찰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요. 그건 조직을 이끄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영원 불면한 그런 인문 고전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 거죠. 키로파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온다. 아버지 캄피세스가 아들 키루스의 부하들을 어떻게 살펴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너는 또한 이것을 잘 기억해라. 너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특히나 아메이 사람은 진심으로 복종을 원한다면 그분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마라. 밤에는 낮이 되면 군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낮에는 밤에 어떻게 배치하면 최선일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참 이런 부분에는 제가 김메리를 존경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해 간다는 거. 뭐 더 이상은 않겠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파트너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는 것보다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없구나.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업 또한 고객 관리를 잘해야 한다. 기업은 충성스러운 고객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특히 요즘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을 관리한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리바바를 신생기업인 판도더가 6년 만에 고객을 따라잡다.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의 관심을 단시간에 사로잡는 것이다. 자, 우리 방금 웰리스 앱을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게 내 건강검진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 노화 속도, 내 건강 나이, 또 앞으로의 어떤 건강 지수 이런 게 전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챗GPT 인공지능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어떤 제품을 권하면 좋겠는가?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자, 우리 ABO에게 맡겼지만 ABO는 어떻습니까? 약간 무리수를 주시겠죠. 메가요법을 먹으란다든가 갑자기 뭐 그분이 먹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일으켰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챗 GPT는 수십억 개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분에게 이런 부분에 이러이러한 영양소를 먹어라. 그럼 우리는 그 영양소만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뭡니까?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럼 우리는 WX, 코큐텐, 칼디를 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메가 추구하고 있는 웰니스 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뉴트리션 웰니스 교육 심화 과정을 계속 하려고 하죠. 그걸로 돌아가지만은 그게 어떻습니까? 적어도 건강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아야만이 이 웰니스 앱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플랫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매년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럼 매년 건강검진 데이터를 그 웰니스 앱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9988234 9세까지 나의 건강 관리를 체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 충성고객이 되는 충성고객이. 저는 이게 우리 사업에는 엄청난 플랫폼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회원 가입하고 이 웰니스 웹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기가 막히게 나온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하는데 이제 이 건강을 우리가 챙겨주겠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번 달 세 번째 주 저녁이죠. 제가 이 웰니스 앱에 대해서 이제 본사에서 받은 교육자를 좀 부족하지만은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좀 이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떠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소통의 부재가 왜 파국을 찾아들까 생각해보면 그 원인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은 데서 시작된다. 파트너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내가 듣는 자세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 첫 징조가 미스커뮤니케이션, 불통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 불통의 원인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소위 뻥으로 듣는, 이건 제 자가 반성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 매일 달리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영감이 떠는 거예요.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걸 이걸 나중에 내가 논문 하나 써도 좀 멋진 논문이 아닐까. 이 책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제가 어떤 책에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경험하고 내 파트너들이 경험한 것을 제가 터득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자, 나의 사육관을 전혀 내려가 들으니 무슨 소리인지 전혀 들지 않는다. 완전히 주관적 입장에서 듣는 것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나의 인식을 50% 내려놓고 좀 더 객관적으로 듣기 시작하는 게 영어로 소위 말하는 경청, 리스닝. 그래서 저는 줌의 한계가 리스닝을 넘어갈 수 없다. 제일 처음엔 어떻습니까? 그냥 듣기는 듣는데 엉뚱한 짓 하면서 다 듣잖아요. 아무런 영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와서 좀 들어보니까 저분이 다이아몬드야? 저분이 에메랄드야?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들리게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나를 좀 내려놓는다. 그런 어떤 단계를 넘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경청의 자세를 가질 때,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상대방 인정할 때, 불통이 누적되면 두 번째 징후인 앵그리, 화가 나기 시작. 어떤 거냐? 저 인간은 말을 해도 안 들어. 이제 화가 쌓이는 거야. 누적되는 거죠. 말을 해도 변하지 않고 전혀 경청의 자세가 안 보이면 상대는 점점 화가 누적되는 것이다. 화가 누적되면 점점 무관심화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데 이는 분노, 퓨리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 분노 단계에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면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단절로 이어진다. 이 단계가 누적되면 미움과 증오가 교차하면서 파국을 향하여 서서히 나가게 되는데 마지막 징후인 헤이트, 증오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 파국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조직을 떠나거나 관계를 정리한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행동을 생각으로 확신하는 인지적 부조화가 나타나는 거죠. 소위 말해 여우의 심포도. 저 포도는 원래 신 거야. 원래 나는 스폰서 잘 안 맞은 거야.
나는 아메 사업이 내 적성에는 안 맞아. 이런 자기의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행동을. 집에 있는데 어떻게 아메가 됩니까? 집에 늘상 고민하면서 아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자, 사소한 불통이 가져오는 결과는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 파국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경청을 잘한다면 문제가 없다. 일이 심각하기 전에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경청을 해야 하며 항상 조직의 리더만이 아니라 하부 파트너에게도 깊은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 네, 항상 소통이 원활하게.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써놨지만 경험적으로 저도 터득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리더는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때로는 대중의 비난도 감수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어쩌면 이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저도 이 글귀를 좋아합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킨 진시황제 황제 때 타국의 관리와 식객들을 국외로 추방을 하자 초나라 출신 이사가 올린 간축객서, 유명한 어떤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상소문이죠.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대함을 이루었고 넓은 바다는 가른 물줄기도 사용하지 않기에 기쁨을 이루었다. 태산불사 토양이요 기능성되어 하에 불택 세우려고 능치기심이라. 차 뛰고 포 뛰고 하면 누가 낫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런데 그분들이 내 행동과 내 의식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내팽개치면은 절대 태산과 이런 어떤 황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틀린 게 아니다. 다르다. 저분은 성향이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만이 저는 모든 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는가. 자, 우리가 조직을 위대하게 키우려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비록 어제저기라도 나에게 유의감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나의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뭐죠? 적을 내 친구로 만든 사람. 오늘도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럼 만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보여주세요. 가서 리더님 먼저 아이고 제가 미안해요. 꼭 사업 성공하세요. 열심히 응원할게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님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이기는 것이다. 그게 프로고 그게 진정한 사업가다. 만약에 그런 감정의 의를 풀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분도 괴롭고 당신도 괴롭겠다. 당신 열심히 믿는다면 왼쪽이 맞으면 오른쪽을 내놔라. 그런데 왼쪽도 맞기 전에 왜 칼로 찌르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자 공자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은 그게 최고라는 거죠. 저희들도 정말 초기에 그런 굉장히 상식적인 어떤 일이 있지만 딱 우리가 의식을 다듬는 거죠. 저분은 의식이 저것밖에 안 돼. 안 돼. 마음의 단절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거기에 부정적 감정을 계속적으로 내가 가슴에 안고 끌고 가면은 중요한 내 사업이 안 되고 내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게 진정한 강함. 그죠?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막 마음이 서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봄에 때는 개나리도 있고 겨울에 때는 동백꽃도 있고, 저는 아메 사업이 그죠? 자연순화. 결국은 그런 성품, 인품, 그런 어떤 상식적 내 사업이 아니라는, 내 사업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임무다. 네. 분명히 나의 최선을 다한 어떤 그런 사항은 하늘이 알면은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을 처리하지 그냥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불통이 되면은 상대방은 뭐죠? 서로는 화가 나는 화. 이 화가 어떻습니까? 분노를 부르고 분노는 증오를 부른다. 이것은 암의 사업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삼정을 주고 좋아하고 스폰서님, 나의 스폰서님. 근데 왜 증오까지 바뀔까? 참 그런 일들이 종종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앞으로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행복이 미스커뮤니케이션 불통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듣는 것에서 문제가 있구나. 히어링 뭐라 했어요? 뻥으로 듣는 거. 이 뻥으로 듣다 보니까 누적되는 거죠. 누적되고 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잘못된 어떤 그런 습관이 이제 점점 어떻습니까? 불통이 이제 상대방의 화를 왜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느냐. 참 얼마나 상대방 답답할까. 또 자기도 합리화시키겠죠. 나를 화를 나게 하잖아. 예, 그러면서 이제 무관심. 아, 저분은, 저 파트는 어떤 이야기도 통하지 않아. 딱 단절하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이 되고,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단절로 들어가. 뭐 하든가 말든가 자기 사업인데, 예.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누적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인지적 부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도 나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는 것은 지 탓이지. 또 어떻습니까? 아, 내가 뭐 우리 스폰서를 우리 그룹을 잘못 만났지? 이런 인지적 부자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 헤이트, 증오는 뭐죠? 파국이죠, 파국.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암에서 했다가 이 증오 단계로 바뀌냐. 이건 제가 한번 논문을 언젠가는 쓴다면 쓸 거예요. 예, 이걸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암의 사업은 쭉 진행하면 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만 잘해도 이런 파국을 막을 수가 있다.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필립 코틀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우리의 진정한 자산은 무엇인가? 회사의 물리적 자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산은 아메이 사업을 향한 우리의 애정이며 고객 및 파트너들의 애정 또한 우리의 자산이다. 그죠? 예, 파트너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갖고 이해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의 지적 자산의 질, 그리고 브랜드도 결국은 우리 자산이 된다. 나의 브랜드. 그죠? 내가 그리고 지적 자산의 질, 내가 정말 의식이 높은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가 또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뜻이겠죠. 아메이 사업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울림이 있어야 된다. 아, 이게 필립 코틀러 교수의 명언 같아요, 명언. 아메이. 내가 아메이 하고 있어.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울림이 있어야 진정으로 아미를 사랑하고 이 자체가 뭡니까? 내 자산이 된다는 자산이. 그래서 아미도 훌륭하지만 브랜드 홍보만 그치지 말고 브랜드 자체가 삶에 녹아들길 바랍니다. 아미의 제품을 사랑하지 않으면 브랜드 자체가 녹아들 수가 없죠. 저도 아침에 얼마나 많은 건강보조품을 먹습니까? 히알루론산을 바르고, 그죠? 여기에 또 스킨, 또 뭐 로션, 또 뭐 CC크림. 예. 요즘 또 GNH 그 새로 나온 거 있죠. 그거 너무 좋죠. 스크립 딱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품 자체를 사랑하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이에요. 자산. 예. 그래서 I love 아메이. 예. 자, 내 잘못입니다. I am wrong. 예. 자, 우리 이제 리치 창업자님이 한 이야기죠. 라케 다이먼, 이게 이제 스파르타. 라케 다이먼 현지 영사인 라콘이 왜 전쟁을 하려는지 아테인들을 비난했다. 아테인들이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비난 연설을 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이익과 우리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진작에 판단할 일보다 자신의 이익 추구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아테네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죠? 그죠? 국고를 아테네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 한국은행을 옛날에 어떤 부산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테미스 클래스가 페리클레스인지 그분이 이제 아테네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열받는 거죠. 왜 그게 네 거나 우리 공동의 그리스 건데 해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로 아테네 사람들을 판단한 거죠. 훌륭한 행동은 긴 말이 필요 없지만 사악한 행동은 미사역으로 자신을 가리는 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리더가 솔선수범하면은 그냥 그 자체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자꾸 이 말로 때우려면은 그것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 자체이기 때문에 미움 받는 것이 당신이 아닌 것이 당신 척 하며 사랑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솔직하게 내 자신을 때로 드러내라는 거죠.
탱과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탱과 발표하면 바로 다 알거든요. 근데 막 자기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딱 스폰서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럼 내가 이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내가 못했다. 특히나 또 그죠? 좀 스폰서가 뭐 어떤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오늘 10시에 헌화로 가 있는데 오늘 스폰서가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뭐 차를 마셨다는 걸 파트너가 알게 될 경우에 치명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당신인 척 하며 사랑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루이스 스티븐스의 유명한 지킬 박사 하이드 인간의 양면성을 다루는 스리다 해가지고 뭐 지금 하이드 다 한번 읽어보시겠지만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내 내부에 그죠? 이런 선과 악이 충돌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것도 한번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쓰려고 해요, 책을. 예, 지킬과 호프. 여기는 하이드는 악이지만 호프는 뭐예요? 희망. 암에서 어떻게 잘할까? 그 약도 개발해, 약도. 에록이라는 약을. 에록이라는 몰약을 마시면은 호프로 사람 변해. 에록이 뭔지 아세요? 탱과.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됐네요. 네. 자, 내 내면에 끊임없이, 그죠? 그런 딴 선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이드가, 그죠? 그 몰약을 점점 이렇게 마시다 보면, 그 지킬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원래의 지킬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이드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몰약에 불순물이 들어가, 불순물. 그래서 아무리 마셔도 안 돼요. 우리 탱과 불순물이 들어가면 호프가 안 된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 불순물이 뭔지 아세요? 상담을 안 하는 거. 네. 내가 막 그런 상상하면서 막 너무 재밌었더니 맞아. 우리는 10가지 신비로운 약, 약초로 에록이라는 물질을 재배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호프로 돌아오지 않는다. 얼마나 괴롭나. 가만히 보니까 이 상담이라는 이 약초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됐네요. 자, 그러나 낮에 지키는 밤에 하이드가 한 일을 전혀 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약물을 전혀 투여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자살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이제 소설이잖아요.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라. Show yourself. 우리가 진정으로 응시하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자,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나인 알터 에고가 존재한다. 진정성을 가진 나와 가면성의 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성을 가진 나를 보여줘야 한다. 나를 넘어선 또 다른 나, 과거를 벗어던진 미래의 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감추려고 하고 이장하고 어느 순간에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걸로 되는 거죠. 자신의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나인 알터에고는 고통을 받으며 미사역으로 사악한 행동을 포자하려고 한다. 가면 속에 나를 알아보는 순간 파트너는 실망한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나를 도와주려 했는데 아프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더라. 그건 결국 이 가면 속에 본인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때 나는 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죠? 어떤 부분에서 솔직하게 하고 그건 내가 리더님 그때 내가 불가피하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못 갔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걸 포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터지는 거죠. 멘토는 과거의 나에서 미래의 나로 가는 길을 안내주는 사람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상하면서 미래의 나의 길을 안내주는 멘토를 꼭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진실을 행하는 것이 미래의 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진실성이란 보는 사람이 없을 때조차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해야 된다. 배우기를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멘토로부터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잘못된 신조를 가지고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트너가 그 보너스를 받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유능한 리더에 있어서 성장을 멈추는 날은 자신의 잠재력과 조직의 잠재력을 상실하는 날이다. 어쨌든 사업은 끝없이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배움에 대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한다.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말하고 경청하는지 이런 자세를 배우려 할 때 에너지가 나오고 길이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지금 끝나고 바로 서울 올라가야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든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이런 부분을 내가 미리 실수를 예방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기회가 우리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또 제가 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100%다 인지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경험하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을 암의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을 공유하고자 오늘 또 저는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또 줌에서 이렇게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새 해개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